청취자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는 청취자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책을 낭독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취자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홈페이지에서 해주세요. 오늘의 청취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10년간 회사 생활을 하다가 넉 달 전부터 전업주부가 되었고요. 또 육아법에 관심이 많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김신실이고요. 네, 환영합니다. 김신실님이십니다. 청취자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에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어요? 예, 저는 좋은 책을 읽으면 지인들한테 좀 책 선물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요. 이 책이 그 중에 하나고요. 또 내용이 좋아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아주 주변 사람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책을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금 멀리 천안에서 올라오셨거든요. 과연 어떤 책을 갖고 나오셨을지 더 궁금한데요. 어떤 책인지 책 제목과 지은이 소개해 주세요. 네, 존 가트맨, 최성애, 조벽이 쓴 교육서고요.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책입니다. 네. 일단 이 책을 지금 방금 교육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낭독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읽어주실 부분 먼저 간략히 내용 소개해 주시고 나서 낭독을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 읽어드릴 부분은요. 감정을 무시당할수록 자존감이 낮고 스트레스에 약하다라는 소주제 부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가 부모에게 혹은 어른에게 감정을 무시당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강해진다는 느낌의 내용이 적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취자 김신실님의 낭독으로 존 가트맨, 최성애, 조벽이 쓴 교육서입니다.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낭독 들어보시죠. 아이는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아이가 울고 떼를 쓰고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어떤 형태로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간절한 몸짓입니다. 아이는 시시각각 감정으로 세상과 만나지만 감정을 느끼기만 할 뿐이며 감정의 정체도 모르고 적절한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아이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용납될 만한 적절한 행동 표현인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나 지금 화났어요. 나 좀 봐주세요. 또는 나 지금 너무 속이 상해 울고 싶어요.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등 감정에 빠져 힘든 자신을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이제껏 자신이 보고 습득한 행동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아이의 감정을 알아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감정을 이해받은 아이는 금방 감정을 추스르고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 감정이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느낀다는 점에서 안도하며 차츰 더 적절한 언행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신과 남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감정을 무시당한 아이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지? 하고 의아해하면서 제발 내 기분 좀 알아달라는 마음으로 더 크게 울거나 발을 구르는 등 좀 더 과격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른은 그런 마음을 몰라준 채 아이의 행동만을 보고 야단을 칩니다. 시끄러워, 그만 울지 못해? 또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날 줄 알아? 하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감정을 알아주기는커녕 야단만 맞은 아이는 의기소침해집니다. 감정을 이해받지 못한 아이가 느끼는 충격은 큽니다. 그런 감정이 자기가 나빠서 또는 이상해서 잘못된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많을수록 아이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결국 자신과 남을 신뢰하거나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며 지나치게 소심하거나 또는 충동적인 언행을 하다가 더욱더 큰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주의력 결핍증 과잉행동 장애아라는 레벨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상담해보면 자존감이 매우 낮고 우울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거칠수록 그 내면에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모두가 나를 무시한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다. 나 같은 인간은 살 필요가 없다.
같은 생각들로 꽉 차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에도 아주 취약합니다. 처음 감정을 표현했을 때 누군가가 이를 받아주면 금방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감정을 무시당하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는데도 여전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거나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작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에는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사회적인 환경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어린아이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이 학원 저 학원을 다녀야 하니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모두 폭력을 휘두르거나 자살을 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지만 건강하게 생활하는 아이도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은 경험이 풍부하여 자존감이 강하고 감정을 잘 처리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김신실님의 낭독으로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책을 듣고 계십니다.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가 행복하다 중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낭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직 아이들은 표현에 어색하군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좀 알아달라고 울고 떼쓰고 짜증내는 건데 부모들은 그걸 모르고 혼을 내거나 무시를 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네. 그리고 스트레스에 아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때 감정을 표현했는데 거부당하면 아이가 더 스트레스가 커지고 더 과격해진다. 감정 표현이.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우리 김신실님은 특히 부모로서 지금 이 부분 읽으시니까 뭔가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이가 화가 났을 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일단은 무시하고 갔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요즘 또 뉴스를 보면 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나 맞아요. 네. 또 뭐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회가 점점 삭막해질수록 이런 감정 코칭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렸을 때 어떻게 부모가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네, 맞습니다. 청취자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듣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 청취자께서 직접 노래도 이제 골라 오시는데 지금 읽어주신 낭독 부분을 들어보니까 과연 어떤 노래를 골라 오셨을지 좀 기대가 돼요. 네.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자우림 밴드를 좋아하는데요. 자우림 밴드의 그 사랑의 병원으로 놀러 오세요라는 곡인데 이 곡이 가사를 들어보시면 마음이 힘들 때 사랑으로 치유한다는 그런 밝은 내용의 가사와 멜로디가 참 좋은 곡입니다. 네. 제목만 들어도 정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자우림의 사랑의 병원으로 놀러 오세요. 이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청취자 김신실님의 낭독으로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교육서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심리적 면역력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심리적 면역력이라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는 힘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청취자 김신실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친구들의 놀림으로 위축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의 한 아이 역시 감정 코칭을 통해 심리적 회복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김수현이라는 남자아이는 어머니가 필리핀 태생이고 아버지는 한국인이었습니다. 눈망울이 유달리 까맣고 피부색이 검은 편이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혈아, 깜둥이, 이상한 냄새 나는 애라고 놀림을 당했습니다. 수현이는 원래 아주 밝은 성격의 아이였는데 지속적으로 놀림을 당하면서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현이 어머니는 아이가 한국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눈물로 애원하면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반면 수현이 아버지는 아이를 윽박질러서라도 학교에 보냈고 긴팔옷을 고집하는 아들의 옷을 벗겨서 가위로 소매를 잘라 학교로 쫓아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수연이는 밥도 안 먹고 학원에도 안 가며 부모의 눈을 피하면서 죽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오는 수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마지못해 부모에게 끌려온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여기 오기가 싫었나 보구나 하고 감정을 읽어주자 아이가 흘낏 나를 쳐다봤습니다. 아직은 경계심과 불신감을 지녔지만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이가 상담자를 바라보는 것은 일말의 호기심과 신뢰감을 보이는 좋은 징표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떤지 말해줄 수 있겠니? 하고 부드럽고 조용하게 묻자 아이는 금방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이 힘들구나 하고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아이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감정을 말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수연이 부모님은 10여 년을 같이 산 부모에게도 하지 않던 말을 단 2, 3분 만에 상담자에게 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것이 수연이를 가장 힘들게 하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하고 물으니 아이들이 놀리는 게 싫어요. 깜둥이, 연탄, 까만 고양이라고 별명을 부르고 내 팔에다 자기 팔을 갖다 대며 피부색을 비교해서 팔을 긴 소매로 감추고 싶어요. 그런데 아빠는 긴팔 옷만 입는다고 나가 죽으래요. 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네. 선생님도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나와 다른 피부색을 지닌 사람들 속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수연이의 기분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공감을 해주었더니 아이 얼굴이 환하게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부모님에게 수연이의 장점을 50가지 찾아볼 것을 과제로 내주었고 수연이에게도 자신의 장점을 50가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수연이는 단 한 번 왔고 부모님은 2번의 교육을 통해 감정 코칭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바로 명랑해졌고 점차 또래 관계가 좋아지면서 성적도 향상되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나 이제 중학교에 들어간 수연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많다고 수연이 부모님으로부터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또한 미술부에서 활동하며 교내회 대회에서 금상, 대상을 여러 번 수상하는 등 아주 생동감 있고 자신감 있게 학교를 잘 다닌다고 합니다. 물론 여름에 반팔 하복도 잘 입고 다니며 방학 중엔 아예 민소매 티셔츠와 반바지도 자신 있게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지만 아이가 진정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조기 교육과 영재 교육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감정 코칭으로 심리적 면역력을 키워주는 데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부모님들, 자녀의 심리적 면역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심리적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는 일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는데요. 존 가트맨, 최성애, 조벽이 함께 쓴 교육서입니다.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인데요. 청취자 김신실님의 낭독으로 읽어드리고 있어요. 오늘 낭독 첫날이었어요. 네, 김신실님 어떠셨어요? 네, 저 혼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흥미로웠고요. 또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이 부모님에게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이 좀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네, 내일도 함께 공유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김신실님 내일 한 번 더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